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알톤 스포츠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알톤 스포츠가 어떤 기업이고, 사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자전거 기업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어떻게 매출 구조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간단한 기업 분석을 좀 촬영을 해드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녹스의 지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패슬러지 사업과 2차 전지의 모멘텀,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의 메이저 수급,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주주분들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톤 스포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차트 보고 좀 가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좀 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단기적인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알톤 스포츠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계열사 위주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함께 반등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계열사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지배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배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녹스 이 산하에 있는 알톤 스포츠, 아이베스트,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TRS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다? 이 이녹스와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TRS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자, 우선 이녹스 첨단 소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어떤 이슈가 있죠? 바로 수산화 리튬, 수산화 리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알톤 스포츠가 함께 이슈가 부각이 됐었던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TR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TRS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들? 바로 실리콘 음극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TRS랑 알톤 스포츠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패슬러지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알톤 스포츠도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패슬러지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인 이녹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차세대 이 아이오닉 시리즈가 이 실리콘 10% 이상의 음극재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소식이 2023년 4월쯤에 나오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알톤 스포츠가 관련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TRS 관련해서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알톤 스포츠는 단기적 반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같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배구조를 굳이 설명을 해드린 이유도 이 관련 돼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참고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슬러지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TRS가 이 패슬러지 속에 함유된 이 실리콘 규소죠. 이걸 재활용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좀 추출하고 있는데, 이 알톤 스포츠가 패슬러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알톤 스포츠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알톤 스포츠의 중국자 회사인 이 천진 알톤을 통해서 이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슬러지 뿐만 아니라 이 알톤 스포츠는 이 폐배터리 관련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물론 당장 이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알톤 스포츠에도 이제 관련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으니까 추후에 구체화된 내용이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하락 구간이 현재 4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구간에서의 이 매집된 물량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이베스트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또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14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베스트 같은 경우가 17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초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가 10월 달이에요. 10월 달부터 11월, 즉 이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 상황이겠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면은 매수한 시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11월 달부터 10월부터 11월 달 사이에 계속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순매수세를 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는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형성하고 있는 이 박스권 구간, 이 횡보하는 박스권 구간에서의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이베스트와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하방 압력은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베스트와 이 한국투자증권 물량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방으로는 이전 저점인 2,900원에서 한 2,700원 정도로 잡고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방으로는 사실상 4,000원 정도를 저항대로 좀 체크를 해두시고, 이 바운더리 내에서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 비중은 아직까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캐시카우 역할을 진행을 하면서 추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아니면 TRS 이런 계열사를 통해서 테마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항대 부분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애니까요. 이슈에 좀 민감하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